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기획부터 생산, 품질 보증까지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것을 믿고 사용하죠. 사용 도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하여 제조자 즉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AS와 같은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장과 하자가 가끔 발생하더라도 다시금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용이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이용자들도 공급자들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당연히 제대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은 인공지능 공급자들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일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때처럼 인공지능을 공급할 때도 기획, 개발, 품질 보증 등의 직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 절차별로 갖추어야 할 AI 윤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며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 단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AI 서비스 공급자들의 윤리적 문제를 다룬 사례를 통해 직무별로 알아야 할 윤리적인 부분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신입사원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김일곤 씨와 윤채김 씨. 김일곤 씨, 준비 다 됐어? 네.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늘은 시스템이 완성돼서 베타 테스트를 하는 날이네요. 오, 빠른데? 그럼 이게 합격 사유랑 탈락 사유 다 나오는 건가? 네, 보시죠.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안 나와? 채용 사유랑 탈락 사유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꼭 채용 사유랑 탈락 사유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시스템 개발하면서부터 궁금하긴 한 건데 어떤 회사에서 이런 사유를 지원자한테 시시콜콜 가르쳐 주나요? 합격하면 합격하는 줄 아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줄 아는 거지. 요즘 이런 사유를 알려주는 건 기업 이미지에 좋다고 사장님이 그러셨잖아. 사실 요즘 이 직장 구하는 게 쉽나. 이런 걸 지원자들한테 알려주는 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 당락 사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AI를 쓰는 이유가 없지. 그냥 사람들이 시간 내서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그러는 것보다 그래도 효율적이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AI가 채용을 한다고 하면 이걸 또 회사 이미지상으로 홍보를 할 텐데 사람들 의견이 좀 달라. 그래요? 그렇지. 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건 그래도 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 제시를 못한다? 그럼 AI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를 의심할 거란 말이야. 게다가 우리 같은 내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면 되겠어? AI가 분명히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사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닐까요? 일단 나름의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건지 개발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자. 네, AI 채용 시스템을 회사에 도입하려는 사례네요. 이 사례를 보시면 굳이 AI가 결정하는 과정과 근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례에 나온 AI 채용 시스템과 같이 완전히 자동화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에서 정보 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 책임법을 통해 AI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 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의 후속 조치를 위해 기획자는 AI 시스템이 투명하고 설명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AI 결정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AI 안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설명 가능하도록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례 영상 속 기획자분들의 경우 AI 채용 시스템이
지원자의 답변을 분석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기능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AI 면접관을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의 AI 기반 채용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에서 AI 면접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지원자의 비디오 인터뷰를 분석하여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지원자의 점수를 매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은 미국의 전자 프라이버시 센터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기획자는 개발할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요건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파악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윤리적 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법률적 준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AI 개발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 법률과 규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기획자는 기획 단계에서 최신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이 포함되는 바 개인정보 주체는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요구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설명 의무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왜 그러한 결정이 나왔는지를 개인정보 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된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가 인공지능에 의한 처리 과정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는 바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처리 절차를 완비하여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결정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일꾼 씨, 팀장님, 아이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아휴, 요즘 재테크가 쏠쏠합니다. 아이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좀 해. 그럼 이거 한번 보실래요? 뭔데? 우리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개발한 앱인데 AI 금융 상담 앱이에요. AI 금융사. 아이 이런 걸로 뭘 해? 아유, 들어보시라니까요. 팀장님도 주식 같은 거 하시면 막 여기저기 찾아보시잖아요. 영상도 보시고 뉴스도 보고. 응, 그렇지. 이게 인공지능한테 말만 하면 다 정리해줘요. 어? 게다가 딱 나한테 맞는 금융 상품이랑 종목도 추천해주거든요. 어? 아이 믿을 만한 거야? 아유, 일일이 재테크 소식 찾는 것도 데이터 리서치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더 빠르죠. 게다가 뭐 이게 무슨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은행이 만든 건데. 아니야. 아, 나 옛날 사람인가 봐. 그런 거 못 믿겠다. 아, 뭐 수익률 한번 보여드려요? 그래, 봐봐. 왜 수익률이 왜 이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아니, 어제 얘가 딱 말해서 제가 투자를 했는데 AI 시스템 내부 오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손실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는 공지가 떴어요. 아니 뭐야. 아까는 AI가 다 알아서 해준다며. 지금까지 모았던 수익이 한 번에 날아갔네요. 날아갔구나. 너도 날아가라.
난 안 해. 아유 정말. 팀장님. 아이 뭐야? 앞서 보신 사례에서 AI를 제공하는 기관은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지만 결국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례 속 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에 무엇을 고려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AI는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숨겨진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AI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할루시네이션이 가능하므로 숫자로 정확한 정답이 필요한 계약 부분에서 챗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도입의 적절성을 미리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AI 제품과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AI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숨겨진 위험성이 없는지 미리 파악하는 작업을 AI 영향평가라고 합니다. 이는 AI 도입의 적절성, 위험 완화 방법 등을 고려하여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영향평가 결과 AI 도입이 줄 수 있는 이익보다 대가로 치러야 할 위험이 더 클 경우 기획 단계부터 다른 대안을 세우고 위험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자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현장에서 사용될 때 어떤 위험성이 드러날 수 있을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도입을 고려할 때 법률 준수, 레드팀과 같은 필요한 부서 신설, 전문 인력 채용, 컴퓨팅 파워 및 학습 데이터 라이센스 확보에 따른 추가 예산 등 다양한 부담을 기획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조직은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AI 도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AI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과 인력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I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한 제도와 설비를 갖추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기업의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생산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다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지게 됩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내재하는 블랙박스 현상으로 인공지능이 잘못 내놓은 결과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에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됩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기업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인공지능 시스템만을 도입하고 어떠한 인프라도 갖추지 않는 기업보다는 나름대로 인력, 설비, 제도 등을 갖추어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경감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은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 김그림 씨가 휴가 기간 동안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 고르고 있네요. 이거는 좀 그렇고 그래, 이걸로 하자. 뭐야? 아니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그것도 물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사진이 성적인 콘텐츠라고? 왜 그러세요? 아니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올렸다가 차단됐어. 아, 저도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 올렸다가 차단됐어요. 진짜야?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멀쩡하던데요. 혹시 팀장님 사진 노출이 많았어요? 아니 저도 노출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찾아보니까
누구는 차단되고 어떤 사람은 노출이 심한데 안 차단시켰대요. 이거 AI가 판단하고 차단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인공지능이 하면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걸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AI 눈치 봐가면서 이 정도는 혹시 괜찮겠지 이러면서까지 SNS 하고 싶지 않잖아. 그것도 그렇죠. 이 상황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개발자가 AI 시스템을 처음에 개발할 때 특정한 사용자에게 차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을 모니터링하더라도 특정한 그룹에게 차별처럼 다가오는 행동을 AI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AI 시스템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반응할 경우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성별, 나이별, 직업별 정보를 연계하여 미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등장하는 장면이나 주제의 색상도 연계하여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성별, 나이별, 직업별로 부적절한 콘텐츠의 업로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이런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더 많이 올릴 것으로 AI가 모니터링하면서 그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에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용자들은 AI가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일으킬 만한 불균형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성이라는 AI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균형 있는 학습 데이터 분포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들은 왜 자신들의 콘텐츠가 차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제재 대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특성과 속성,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했는지 AI 동작 원칙에 대한 설명이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투명성이라고 부르는 AI 윤리 원칙입니다. 투명성을 기반으로 설명 가능성도 부가적으로 등장합니다. 투명성이 AI의 동작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원칙이라면 설명 가능성은 AI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인 해당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블랙박스로 명시되는 딥러닝 기반의 AI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개발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김일군 씨, 여기서 뭐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때 그 AI 금융 상담 앱? 그건 잘 해결된 거야? 그것보다 더 큰일이 생겼어요. 뭐야, 뭔데? 아니 그 앱이 해킹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가입된 고객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대요. 아니, 그 앱을 만든 회사가 우리 회사 주거래은행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전 직원들 정보도 유출됐대요. 야, 말도 안 돼. 나 그 앱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회사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까 신용카드 같은 게 저장된 DB 서버랑 AI 시스템을 연동해놔서 앱에 별도로 가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일이 꽤 커지겠는데? 만약 기존 고객의 동의 없이 신규 AI 서비스에 연동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이게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보안까지 맡기는 건 아직 무리수야. 김일권. 그 우리 개발 중인 AI 채용 시스템 베타 테스터들은 뭐 문제 없는 거지? 네. 혹시 모르니까 보안 담당자랑 크로스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AI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보안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AI 자체의 보안 취약성입니다. AI가 특정한 입력에 대하여 예상치 않은 오동작을 하거나 오답을 내놓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이상한 데이터들이 은닉되었다가 갑자기 활성화된 경우도 있으며 AI용 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한 오픈소스 코드 안에 악성 코드 같은 것이 숨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출신 성분을 랩북을 통해서 관리해야 하며 학습 데이터를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학습에 사용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추출을 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로그북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AI가 채택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입니다. AI는 보안 문제가 전혀 없을지 모르지만 AI가 적용된 스피커, 자동차, 컴퓨터 시스템, 사물 인터넷을 보통 AI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AI 컨테이너들도 일종의 컴퓨터이다 보니 이들이 보안에 취약할 경우 결국 전체 AI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AI 자체의 보안 취약성과 AI 컨테이너의 보안 취약성을 개발 단계부터 미리 점검하여 보안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개발자가 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이런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개발자는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성이라는 AI 윤리 원칙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당국에 신고하고 고객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책임성의 원칙에 따른 필요한 행위입니다. 반면에 AI 시스템 상에서 고객 피해를 즉시로 최소화하고 보안 사고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적 조치도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개발자가 담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인공지능에 있어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입력되고 또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건강, 종교,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서의 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기술적 차단 조치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입력 과정에서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인공지능 결과물의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스크리닝 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적용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기록, 프롬프트 입력 상황의 기록, 결과물에 대한 기록이 전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법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호하도록 하고 보호하는 기간 동안 더 강력한 보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들끼리 보안 관련 이슈를 공유하며 상호간 더 나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것처럼 인공지능 관련 법안에서도 인공지능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 방안, 준수하여야 할 보안의 수준, 보안 관력 인력의 필수 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은 향후 제정되는 인공지능 보안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팀장님,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노래 뭐야? 좋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작곡 AI로 만든 노래예요. 아, 이거 알아. 요즘 가수들이 이 회사 상대로 소송했다며? 왜요? 자기들 노래랑 똑같은 노래 만든다고. 그냥 비슷한 거 아닐까요? 에이, 소송 걸린 노래들은 완전히 똑같다니까. 비슷한 정도가 아니야. 정말요? 적당히 잘 알아서 비슷한 음악이 나와야 하는 건데 이 회사 AI는 적당히 잘 알아서가 안 되나 보네. 여기 담당자들은 이런 문제를 모르고 출시한 걸까요? 글쎄, 회사 내부 사정이야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품질 보증 담당자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다른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학습용 이미지 생성형 AI 베타 버전부터 QA팀이랑 체크해봐야겠어요. 기획 때부터 고려한 사항이니까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제 말이요. 사례에 언급되는 담당자는 QA 담당자입니다. QA 담당자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든 AI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AI가 거짓된 정보나 타인의 이익, 정보를 침해하는지 등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해야 하는 역할인데요. 제시된 상황은 치명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과성입니다. A가 B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A를 만들기 전에 B에 대한 접근을 통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에 나온 작곡 AI 회사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검색하여 수집한 음악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기업이 모두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인과성은 존재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또 다른 조건은 표현의 유사성인데 이는 매우 주관적이지만 상식을 토대로 합니다. 따라서 누가 들어도 표현이 유사하다면 이 조건도 만족하여 결국 사례에 등장한 작곡 AI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곡을 작곡한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든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QA팀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사례에 등장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공급자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AI 윤리 사안들을 기획, 개발, 품질 보증이라는 공급 직무 절차를 따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직무 절차가 다른 만큼 직무별로 요구되는 인공지능 윤리 사안들도 역시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논의하고 소개한 직무별 인공지능 윤리 사안들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공급할 인공지능의 분야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직무별 인공지능 윤리 사안이 더 많이 있으며 그 깊이도 다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꼭 참조하시고 본인의 직무에서 고려할 원칙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더 찾아내고 함께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수반된다면 미래에 더 나은 AI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